날짜가 4월 4일로 3월 14일 너무 일찍 잡히는 바람에 발제하실 분은 못 찾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4월 4일로 연기하면서 4월 4일로 연기하면서 그 다시 발제자를 다시 이제 찾았습니다. 김태환 교수라고. 김태환 교수 그 찾았는데 그게 국회 토론회가 그냥 날짜가 더 3월 중에 잡히면은 14일은 조금 어려웠고 다시 별도로 분리해서라도 우리 뭐 노무사나 변호사 이렇게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4월 4일 잡히고 발제자도 그 사회부밖에서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해가지고 4월 4일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국회 토론회는 고용보험 투쟁하고 기본에 하던 우리 정책 세미나하고 합쳐서 같은 걸로 해서 추진하면 다 발제자고는 안 됐지. 다른 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이게 우리가 뭐 연대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의안이 상정이 되고 할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상정되고 하면은 상정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효과가 그 전에 해야지 의안으로 상정됐을 때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론을 함으로써 상정도 빨리 돼가지고 토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 했을 때 하고 그건 좀 차이가 나고 우리는 이쪽에 그 연대회에서 계속 뭐 기자회견하고 집회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하고 만일에 3월 달에 이게 발의가 돼서 토론이 돼서 통과하더라도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은 통과하면은 또 그대로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와 고용보험 개정 제도 개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를 계속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10조 이항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고용보험하고 노인일자리 제도 개선은 좀 폭이 확 넓고 많기 때문에 그러자면은 우리 그 발제해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사회부학회를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제일 권위도 있고 일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발표를 통과하면 그 사이에 통과하면 더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하면은 뭐 그때 발표해서 하면 되고 어쨌거나 이 다음 고용법 투쟁 이거를 압력을 많이 참여단체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용보험법 투쟁 진행 상황은 우리 전 총장이 와서 좀 오늘 했으니까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연경계획 또 그 진행 상황 그렇습니다. 들어온 대로 받도록 하고 잠시 그를 이제 국회를 압박해서 이번 회기에 그 통과되도록 이제 하는 그 연대 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내린 거는 일단 오늘까지 그 단체 가입을 좀 많이 받자 그래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보고가 들었거나 없고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 소상공인들 그 단체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200개 단체를 해서 내일까지 이제 이메일도 보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유니엄 이런 데서 한 10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상태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출범 기자회견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출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하려면 그 장소 빌릴 때 국회의원실이 주관이 해야 되는데 그 주관자가 사실은 그 이거를 입법 발의한 그 의원이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그 촉구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리더라서 좀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회를 빌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바깥에서 집회 형태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도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일날 오후 2시에 2차 집행위 회의가 열려지고 9일날 오후 4시에 바로 이 연대회의체가 결성 대표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출범 선언문도 거기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출범 기자회견을 열면서 입법 촉구하는 그 성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범 기자회견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토론회든 공청회든 해서 이거를 빨리 하게끔 하는 그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는데, 이제 토론회가 노희망유년의 그 대대 사업으로 다 이렇게 잡혔는데, 그 대대 사업 속에서 아까 이제 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이번 2차 토론회는 그 고용보험법 개정 그걸 갖고 주제를 삼아서 2차 토론회를 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14일 날 했던 게 연기돼서 4월 4일로 이제 그때 열리게 될 거고, 그래서 그때 토론회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장관 면담, 그다음에 그 환노위 위원장이라든지 환노위 면담 투쟁으로 하고, 그것까지는 결의가 됐어요. 그 세 가지는 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토론회는 이제 노희망유년에서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거는 여기 그 연대회의에서 주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노희망유년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준다라고 해갖고 토론자들이 신하나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상공인 그 장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미령, 그 다음에 그 최영민, 이렇게 토론자가 4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갖다가 주체로 다 하지는 않고 주체 주관을 다 노희망유년에서 할 거예요. 이제 거기 그리고 거기가 연대해주는 형태로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상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면담 투쟁이죠. 면담도 투쟁이죠. 투쟁할 적에는 이제 그 연대회의 내에 인적 네트워크를 다 조사를 해서 찾아야 됐어요. 이정식 장관을 누가 맡고, 그다음에 한노위원장은 누가 맡고,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그림은 다 그려놨어요. 이제 그거를 해서 면담 투쟁을 이제 하는 것. 요 세 가지는 이제 정확하게 거기서 결의 1차 그 집행위원회에서 결의가 됐고, 이제 그 이후로 다 이제 뭐 그것도 저것 다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집회라든지 아니면 항의 전화라든지 방문 뭐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항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이제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마쳤고요. 이제 이번 9일 날 집행위와 그 결성 대표자일 때 확실한 그 일정이 나올 겁니다. 그 언제 이거 저기 그 결성 기자회견을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질 겁니다. 그다음 연금개혁 네트워크는 5차가 진행됐습니다. 5차 금요일 날 5시에 오후 5시에 이제 5차 회의가 진행됐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그 전에 그 국회 토론회에서 한정혜 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신현영 의원이 그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거는 참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그래서 6명이 지금 아직까지 거기 나오지 않은 6명, 그러니까 8명이 되겠죠. 그 의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가 소수거든요. 그 연금행동이라는 데가 이제 진보 진영이 하는 데가 연금행동인데, 거기서 하는 내용들은 사실 모수 개혁입니다. 모수 개혁에 보험료를 얼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명목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할 건지, 요거 갖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진보 진영의 연금 행동에서는 15%로 하고, 그 다음에 45% 이상 또 어디까지는 50% 명목 소득 대체율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안정론자들, 특히 보수 진영이죠. 거기는 이제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40%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이게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목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그게 이제 55년인가 55년 2055년대에 기금이 소멸되고 나서부터 그걸 갖다 메꾸는 그 돈들이 청년들은 지금 거의 37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명목소득 대체율을 막 올리고 하는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실질 소득 대체율을 해줘야 된다. 특히 노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청년들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그 다음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누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 노동자들은 기업이 50% 내고 노동자가 50% 내는데 그런 쪽은 이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국가에서 해줄 거냐 해서 이제 무슨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든지 애를 낳다든지 뭘 하면 거기에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험 기간으로 이 사람은 그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보험료 연금 받는 사람 비율 수도 적지만은 그 연금 수령 액수도 너무 적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입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이제 저쪽의 진보 진영 전체하고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쪽 청년 유니언들 만나자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언론에서 약간 특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는 잠깐 발을 빼고 국회에서 이제 두 당의 특위가 가동되면서 연금 특위가 가동되면서 국회에서 이거를 모아갖고 이렇게 이제 내주면 정부 입법으로 이제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국회에서도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어떤 저쪽 그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걸 던진 건데 그 학계 2개 단체가 지금 박킹이 일어나가지고 안을 하나의 안을 지금 못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하려면은 그 돌파구를 열려면은 모수개혁도 안 된다 해갖고 이제 구조개혁 쪽으로 다 지금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조개혁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그걸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최저임금의 50%인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50%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40만 원 받는데 30만 원 받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보다 기초연금을 선진국에서 다 2배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내온 얘기는 우리 여기 연금 네트워크에서 내온 거는 중위소득의 3분의 1 해갖고 68만 원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만 원이거든요. 한 90몇만 원 정도 돼요. 기본소득으로 노인 기본소득은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50%니까. 근데 이쪽 네트워크에서는 중위소득자의 3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이제 68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장을 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연금 전문가들이 우리 노후희망윤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강의를 내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이거는 노인과 청년들과의 이런 쪽의 문제로 다 자꾸 가게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보수 진영에서 노리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자 간의 문제로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대5로 다 지금 그 자영업자들은 물론 안 해주지만 이제 노동자들은 5대5로 다 기업이 50% 내고 노동자가 50%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9%잖아요. 연금률이. 그래서 4.5를 내는 거예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보통 19%에서 20% 정도를 보험료율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